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주는 굉장히 추웠죠. 네. 그래서 사실 저도 너무 추워서 맨발 걷기도 못하고, 네, 집에서 스트레칭만 하고, 네,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암 진단 받은 후 꼭 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진단 받고 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사실 뭘 할 수가 없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암 진단 받고 한 일주일은 울기만 한 것 같아요. 네. 사실 그것 말고는 할 게 없고, 그걸 해야 하고, 네. 그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충분히 울고, 충분히 슬퍼하고, 네. 그럴 시간들이 저는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슬퍼한 시간들이 지나야, 어느 정도 눈물이 마르고 또 정신 차리게 되더라고요. 네. 저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암 진단을 받고 이제 꼭 해야 할 게 뭘까? 이제 저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세 가지로 한번 간추려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소문내야 한다입니다. 말 그대로 내 병을 알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제 암 진단을 받고 나면 두 가지로 나뉘어지더라고요. 이제 암을 알리시는 분들, 아니면 암을 알리지 않는 분들. 사실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제 개인의 선택인 거죠. 근데 이제 저의 경우를 비춰 봤을 때는, 저는 소문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옛말에 뭐 병은 소문내야 한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유방암을 이제 진단받고 투병 생활을 하면서 옛말이 틀린 게 없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데요. 소문을 내야 하는 이유는 사실 암 진단을 받고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병원을 선택하는 일이에요. 어, 보통 암 진단을 큰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지 않잖아요. 보통 건강검진을 통해서 진단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징후가 생겨서 이제 가까운 병원을 먼저 찾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작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지방에 살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는 대학병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대구나 대전 뭐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사실 어디 그 수많은 병원들 중에 어느 병원을 택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대학병원은 대기가 워낙 기니까, 네, 그래서 사실 병원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소문을 내야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소문을 냈을 때 이제 동네 언니로부터 이제 언니의 이모가 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병원을 추천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을 선택을 해서 처음 먼저 가서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게 되었거든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방 병원에서 수술하고 암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하고 이제 전절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게 됐지만, 네, 제가 서울로 병원을 옮길 때도 주변 지인분들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네, 그 또 이제 저희 동네에 이제 아는 언니가 이제 사촌 동생이 서울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병원을 알아보고 예약을 하고, 네, 그 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모든 과정들이 제가 소문을 냈기 때문에, 이제 병을 알렸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병은 소문내지 않으면 혼자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물론 집에 의사나 이제 의료계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훨씬 좋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소문을 냈고, 그리고 주변 분들이 많이들 이제 조언을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네, 이 병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런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당장 진단을 받고 이제 병원을 선택해야 한다거나 이런 막막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주변에 조금 소문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암 진단을 받은 게 네, 숨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뭐 내가 잘못해서 암 진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전혀 주저하지 마시고 네, 소문 내시고,
그리고 주변에 사실 알게 모르게 말은 하지 않지만 저처럼 암 투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주변에 소문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움도 받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암 진단 받은 후 꼭 해야 할 일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공부해야 한다입니다. 암 진단을 받고 보니 공부해야겠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 공부는 저보다 남편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네, 저는 사실 암 진단 받고 일주일 동안 막 울고 있을 때 남편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인터넷을 막 찾아보고 용어를 쓰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 의학 용어들이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 뜻을 사전에 찾아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저는 조금 이제 늦게 공부를 시작했는데 사실 뭐 공부라고 해서 별건 없고요. 일단은 저는 유방암 이야기라는 카페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남편이 먼저 찾아서 저에게 정보를 알려주었는데 회원들이 굉장히 많고 그만큼 이제 유방암 환우들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네, 근데 회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정보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카페에 가입을 해서 이제 유방암에는 어떤 암 타입이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 사실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을 받고 나면 내 암의 성격이 나옵니다. 어떤 타입인지, 뭐 보통 호르몬 양성인지, 뭐 허투는 음성인지 양성인지, 그리고 이제 삼중 음성이라고 하죠. 모든 게 다 음성인 삼중 음성이라는 타입도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양성, 허투 음성의 타입이었어요. 처음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이제 KI 지수가 뭐 얼마 이상이 나오면 항암을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 안젤리나 졸리가 받았던 검사라고 해서 안젤리나 졸리 검사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 검사는 브라카 검사인데요. 저도 브라카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다행히 저는 이제 브라카 유전자는 없는 걸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브라카 검사가 무엇인지, 네. 그리고 이제 또 전절제를 한 후에는 이제 재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재건 수술에는 뭐 어떤 수술이 있는지 뭐 이런 사실 암 진단을 받고 나니까 선택의 연속이에요. 근데 이 선택은 뭐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려주시지만 결국은 선택은 환자의 몫이에요. 병원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수술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어떤 약을 쓸지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사실 최종적인 선택은 환자의 몫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의사가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유방암은 꼬리가 긴 암이고 그리고 암 자체가 결국은 장기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암 투병을 해 나가려면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내가 약이든 수술이든 또 치료든 표준 치료든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공부는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이제 나의 암에 대해서 먼저 알고 그 수술이나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네, 그것이 저의 이제 꼭 해야 할 일 두 번째, 공부해야 한다였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사실 다양한 앱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제가 암 진단을 받았을 당시 5년 전만 해도 사실 이런 어플들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암 환우들을 위해서 암 환우들의 이제 마음 치료나 또 그 외에 수술을 어떻게 뭐 이런 암 환우들이 투병을 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다양한 앱을 통해서 이제 암 환우들이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앱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암 진단 받은 후 꼭 해야 할 세 번째, 네, 운동해야 한다입니다.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기까지는 보통 대학병원의 진료를 받으신다면 뭐 적게는 몇 주 아니면 한두 달 이렇게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이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기까지 보통은 한두 달 정도의 이제 기다림이 필요하더라고요. 대학병원은 워낙에 환자들이 많으니까 이게 바로바로 수술이 잡히지 않고 정말 운이 좋으면 뭐 1, 2주 만에도 수술이 잡히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꽤 오랜 시간들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저는 지방에서 수술을 하고 서울병원으로 전원을 해서 또 대기를 했다가 이제 수술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는데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저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의 체력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수술한 후보다 수술하기 전은 그래도 아직은 몸의 컨디션이 괜찮을 때이기 때문에 힘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걷기 운동이나 가벼운 등산 정도, 네, 뭐 등산이라고 해서 높은 산이 아니라 집 앞에 있는 작은 낮은 산 정도 뭐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단시간에 이제 부분절제부터 시작해서 전절제 그리고 재건 수술까지 하면서 굉장히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잠시 뭐 두세 달이지만 제가 그 전에 운동을 해놓았던 그 체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고도 조금 빨리 회복을 해서 다시 또 걷기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도 제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혹시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그렇게 늘 말씀을 드려요. 체력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걷기 운동을 30분만이라도 꼭 하셔라. 하루에 30분씩만 걷기 운동을 해서 체력을 비축해 두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암 진단 받고 이제 너무 슬퍼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슬픔에서 조금 벗어나셨다면 몸을 움직이시면 훨씬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 햇볕을 쬐면서 걷기 하면 굉장히 기분도 좋아지고 기분 전환도 되고 또 그 30분이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네, 그래서 꼭 운동을 하셔라.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신 부분일 수 있고 뭐 별거 아닌 내용일 수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암 진단 받은 후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물론 이제 진단 받고는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네,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니까 몸도 무너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에요. 아마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이제 그 힘든 시간을 또 이겨내다 보면 이 또한 지나간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힘든 시간 또한 또 지나가고 우리에게 또 행복한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 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고난은 축복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고난이 어떻게 축복일 수 있을까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고, 사실 그 고난을 겪을 때는 전혀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런 말 누가 하면 화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감히 제가 지금도 이 말을 할 수 없어요. 사실 저도 지금 고난을 지나고 있잖아요. 이미 다 지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이 말이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 순간순간들을 지나면서 고난이 축복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불행하지 않거든요. 네, 암 진단을 받고 전이 진단을 받고 사기 암환으로 살고 있지만 나에게는 계속 고난의 연속이지만 저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너무 행복하고 그저 오늘 하루 살아있음이 너무 행복하고 어제와 같은 오늘을 보낼 수 있음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쉽지 않고 힘들다는 거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 순간순간을 지날 때 혼자라고 느꼈을 때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 카페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통도 하시고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시고, 또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하시고, 또 그 순간들을 이겨내시면서 위로도 받고 힘도 내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채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저 역시도 혼자라고 느꼈을 때가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것 같은 그런 시절을 저도 겪었습니다. 네, 사실 앞으로도 뭐 더 힘든 순간들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혼자가 아니고 또 저한테는 주님이 계시니까 저는 더 힘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절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저의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네, 돌아오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웅크려 있지만 마시고요. 밖에 나갈 수 없다면 집에서 스트레칭 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울 보면서 웃으시고,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을 일을 많이 만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미 이긴 싸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